안녕하세요. 신경망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한신대학교 에이드 연구실 이혜민입니다. 세미나 진행 순서는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활성화 함수, 다차원 배열의 계산, 3층 신경망 구현하기, 출력증 설계하기, 손글씨 숫자 인식, 정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망은 퍼셉트론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응lik층의 뉴런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력층에서 출력층 방향으로 차례로 0층, 1층, 2층이라 합니다. 이 그림은 X1과 X2라는 두 신호를 입력받아 Y를 출력하는 퍼셉트론입니다. 이 퍼셉트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수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B는 평형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로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느냐를 제어합니다. W1과 W2는 각 신호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로 각 신호의 영향력을 제어합니다. 앞의 그림에 평형 B를 추가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가중치가 B이고 입력이 1인 뉴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퍼셉트론 동작은 X1, X2, 1이라는 세 개의 신호가 뉴런에 입력되어 각 신호의 가중치를 곱한 후 다음 뉴런에 전달됩니다. 다음 뉴런에서는 이들 신호의 값을 더하여 그 합이 0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건 분기의 동작을 하나의 함수로 나타냅니다. 이 함수를 hx라 하면 위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의 총합이 hx라는 함수를 거쳐 변환되어 그 변환된 값이 y의 출력됨을 보여줍니다. hx 함수는 입력이 0을 넘으면 1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돌려줍니다.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를 일반적으로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활성화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활성화 함수는 입력 신호의 총합이 활성화를 일으키는지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중치가 곱해진 입력 신호와 총합을 계산하고 그 합을 활성화 함수에 입력해 결과를 내는 2단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달린 입력 신호와 평양의 총합을 계산하고 이를 A라 합니다. A를 함수 H에 넣어 Y를 출력하는 흐름입니다. 기존의 원을 키우고 그 안에 활성화 함수의 처리 과정을 명시적으로 그려넣었습니다. 즉, 가중치 신호를 조합한 결과가 A라는 노드가 되고 활성화 함수 H를 통과하여 Y라는 노드로 변환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A와 Y의 원을 노드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뉴런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임계값을 경계로 출력이 바뀌는데 이런 함수를 계단 함수라 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계단 함수를 이용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활성화 함수로 쓸 수 있는 여러 후보 중에서 퍼셉트론은 계단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계단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변경하는 것이 신경망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다음은 신경망에서 자주 이용하는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식으로 나타나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이 역시 단순한 함수일 뿐입니다. 함수는 입력을 주면 출력을 돌려주는 변환기입니다.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환하고 그 변환된 신호를 다음 뉴런에 전달합니다. 앞장에서 본 퍼시트론과 앞으로 볼 신경망의 주된 차이는 이 활성화 함수뿐입니다. 그 외에 뉴런이 여러 층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퍼시트론과 같습니다. 계단 함수는 입력이 0을 넘으면 1을 출력하고 그 외에는 0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이 구현은 단순하고 쉽지만 인수 x는 실수만을 받아들입니다. 즉 스텝 펑션 3.0은 되지만 numPy 배열을 인수로 넣을 수 없습니다. numPy 배열도 지원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Py 배열의 부동호 연산을 수행하며 배열의 원소 각각의 부동호 연산을 수행한 불배열이 생성하는 편리한 트릭을 사용하여 구현합니다. 배열 x의 원소 각각이 0보다 크면 true로 0 이하며 false로 변환된 새로운 배열 y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단 함수는 0이나 1의 정수형을 출력하는 함수이므로 불에서 정수형으로 변환합니다. numPy 배열의 자료형을 변환할 때는 sttype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np-arrange는 -5에서 5 전까지 0.1 간격의 numPy 배열을 생성합니다. step 펑션은 인수로 받은 numPy 배열의 원소 각각을 인수로 계단 함수를 실행해 그 결과를 다시 배열로 만들어 돌려줍니다. 그림에서 보듯 계단 함수는 0을 경계로 출력이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바뀝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파이썬으로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현에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 인수 x가 numPy 배열이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그림은 시그모이드 그래프입니다. 다음 그림은 시그모이드 함수와 계단 함수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부드러운 곡선이며 입력에 따라 출력이 연속으로 변화합니다. 한편 계단 함수는 0을 경계로 출력이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 매끈함이 신경망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단 함수가 0과 1 중 하나의 값만 돌려주는 반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실수를 돌려준다는 점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 퍼시트론에서는 뉴런 사이에 0 혹은 1이 흘렀다면 신경망에서는 영속적인 실수가 흐릅니다. 공통점으로는 둘 다 입력이 작을 때 출력은 0에 가깝고 입력이 커지면 출력이 1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계단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는 입력이 중요하면 큰 값을 출력하고 입력이 중요하지 않으면 작은 값을 출력합니다. 입력이 아무리 작거나 커도 출력은 0에서 1 사이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계단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공통점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으로 둘 모두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곡선, 계단 함수는 계단처럼 구부러진 직선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비선형 함수로 분류됩니다. 선형 함수를 이용하면 신경망의 층을 깊게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신경망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렐루 함수를 주로 이용합니다. 렐루는 입력이
0을 넘으면 그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고 0 이하면 0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코드 구현에서 numpy의 맥시멈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맥시멈은 두 입력 중 큰 값을 선택해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다차원 배열도 그 기본은 숫자의 집합입니다. 숫자가 한 줄로 늘어선 것이나 직사각형으로 늘어놓은 것, 3차원으로 늘어놓은 것이나 n차원으로 나열하는 것을 통틀어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numpy를 사용해서 다차원 배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보아온 1차원 배열입니다. 배열의 형성은 인스턴스 변수인 shape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원 배열을 작성한 예시입니다. 여기에서는 3x2 배열인 b를 작성했습니다. 3x2 배열은 처음 차원에는 원소가 3개, 다음 차원에는 원소가 2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처음 차원은 0번째 차원, 다음 차원은 첫 번째 차원에 대응합니다. 2차원 배열은 특히 행렬이라고 부르고, 배열의 가로 방향을 행,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합니다. 행렬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x2 행렬의 내적은 그림과 같이 계산합니다. 행렬의 내적은 왼쪽 행렬의 행과 오른쪽 행렬의 열을 원소별로 곱하고 그 값들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새로운 다차원 배열의 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A의 1행과 B의 1열을 곱한 값은 결과 행렬의 1행 첫 번째 원소가 되고 A의 2행과 B의 1열을 곱한 결과는 2행의 첫 번째 원소가 됩니다. 이 계산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는 2x2 행렬이며 이들 두 행렬의 내적은 numpy 함수 np-로 계산합니다. np-은 numpy 배열의 두 개의 인수를 받아 내적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np.a,b와 np.b,a는 다른 값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곱셈과 곱셈 등의 일반적인 연산과 달리 행렬의 곱에서는 p-연산자의 순서가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형상이 다른 행렬의 내적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x3 행렬과 3x2 행렬의 곱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이때 행렬의 형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렬 A의 첫 번째 차원의 원소수와 행렬 B의 0번째 차원의 원소수가 같아야 합니다. 앞의 예시에서도 둘 모두 원소가 3개씩이었습니다. 이 값이 다르면 행렬의 내적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x3 행렬 A와 2x2 행렬 C를 곱하면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출력합니다. 이 오류는 행렬 A의 첫 번째 차원과 행렬 C의 0번째 차원의 원소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즉, 다차원 배열을 곱하려면 두 행렬에 대응하는 차원의 원소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3x2와 2x4 행렬을 곱해 3x4 행렬 C를 만드는 예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행렬 A와 행렬 B에 대응하는 차원의 원소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인 행렬 C의 형상은 행렬 A의 행수와 행렬 B의 열수가 됩니다. 평형과 활성화 함수를 생략하고 가중치만 갖는 식량망을 구현했습니다.
다차원 배열의 내적을 구해주는 np 함수를 사용하면 이처럼 단번에 결과 y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y의 원소가 100개든 1000개든 한 번의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np 닷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소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내적으로 한꺼번에 계산해주는 기능은 신경망 구현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층에서 1층의 첫 번째 뉴런으로 가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편향을 뜻하는 뉴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A1-1은 가중치를 곱한 신호 2개와 편향을 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행렬의 내적을 이용하면 1층의 가중치 부분을 다음 식처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W1은 2x3 행렬이고 X는 원소가 2개인 1타원 배열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W1과 X에 대응하는 차원의 원소수가 일치합니다. 1층의 활성화 함수에서의 처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6층에서의 가중치 합을 A로 표기하고 활성화 함수 H로 변환된 신호를 Z로 표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현은 1층의 출력 Z1이 2층에 입력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금 전의 구현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numPy 배열을 사용하면 층 사이의 신호 전달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층에서 출력층으로의 신호 전달입니다. 출력층의 구현도 그동안의 구현과 거의 동일합니다. 딱 하나 활성화 함수만 지금까지의 응립층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항등 함수인 identity 펑션을 정의하고 이를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 이용했습니다. 항등 함수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identity 펑션을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의 흐름과 통일하기 위해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는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를 시그마로 표시하여 응립층의 활성화 함수 h와 다름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구현의 관례에 따라 가중치만 W1과 같이 대문자로 쓰고 그 외에 평행과 중간 결과 등은 모두 소문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init 네트워크와 forward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init 네트워크 함수는 가중치와 평행을 초기화하고 이들을 딕셔너리 변수인 네트워크에 저장합니다. 이 딕셔너리 변수 네트워크에는 각 층에 필요한 매개 변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forward 함수는 입력 신호를 출력으로 변환하는 처리 과정을 모두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 어떤 문제냐에 따라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귀에는 항등 함수를, 분류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항등 함수는 입력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입력과 출력이 항상 같다는 뜻의 항등입니다. 그래서 출력층에서 항등 함수를 사용하면 입력 신호가 그대로 출력 신호가 됩니다. 항등 함수의 처리는 지금 이 그림과 같습니다. 분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 함수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ponential x는
이의 x제곱을 뜻하는 지수함수입니다. n은 출력 중에 뉴런스고 y의 k는 그 중에 k번째 출력임을 뜻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자는 입력신호 ak의 지수함수이고 분모는 모든 입력신호의 지수함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소프트맥스 출력은 모든 입력신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코드를 파이썬으로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결함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수함수를 사용하는데 지수함수라는 것이 10배 아주 큰 값을 내뱉습니다. 예를 들어 2의 10제곱은 2만이 넘고 2의 100제곱은 0이 40개가 넘는 큰 값이 되고 2의 1000제곱은 무한대가 됩니다. 이런 큰 값끼리 나눗셈을 하면 결과 수치가 불안정해집니다. 수식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변형에서는 C라는 임의의 정수를 분자와 분모 쪽에 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를 지수함수 안으로 옮겨 로그 C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C를 C'이라는 새로운 기호로 바꾸었습니다. 이 수식이 보여주는 것은 소프트맥스의 지수함수를 계산할 때 어떤 정수를 더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오버플로우를 막을 목적으로는 입력 신호 중 최대값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여 값을 출력하면 0에서 1 사이의 실수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맥스 함수 출력의 통합은 1입니다. 출력 통합이 1이 된다는 점은 소프트맥스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 성질 덕분에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을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도 각 원소의 배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수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단조 증가 함수란 정의역 원소가 a, b일 때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같다는 것이 성립하는 함수입니다. 신경망의 분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출력을 내는 뉴런에 해당하는 클래스로만 인식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도 출력이 가장 큰 뉴런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경망으로 분류할 때는 출력층의 소프트맥스 함수는 생략해도 됩니다. 출력층의 뉴런 수는 풀려는 문제에 맞게 적절히 정해야 합니다. 분류에서는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 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 이미지를 숫자 0에서 9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라면 출력층의 뉴런은 10개로 설정합니다. 출력층의 뉴런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숫자 0, 1, 2, 9에 대응하며 뉴런의 회색 농도가 해당 뉴런의 출력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색이 가장 짙은 숫자 2의 값이 가장 큰 값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이 입력 이미지를 숫자 2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미리 학습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학습 과정은 생략하고 출현 과정만 구현하였습니다. 이 출현 과정을 신경망의 순전파라고 합니다. 엠니스트 송글씨 숫자 이미지의 집합을 사용했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훈련 이미지가 6만장, 시험 이미지가 10,000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훈련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한 모델로 시험 이미지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미지 데이터셋은 28x28 크기의 회색조 이미지이며 각 픽셀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 이미지에는 7, 2, 1과 같이 그 이미지가 실제 의미하는 숫자가 레이블로 붙어 있습니다. 로드 엠리스트 부분으로 훈련 이미지, 훈련 레이블, 시험 이미지, 시험 레이블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인수로는 노멀라이즈, 플래트, 원합, 레이블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인수 모두 불값입니다. 넘파이로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PIL용 데이터 객체로 변환합니다. 원하는 형상을 인수로 지정하면 넘파이 배열의 형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망은 입력층 뉴런 784개, 출력층 뉴런 10개로 구성했습니다. 입력층 뉴런이 784개인 이유는 이미지 크기가 28x28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력층의 뉴런이 10개인 이유는 이 문제가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응립층은 총 2개로 첫 번째 응립층에는 50개의 뉴런을, 두 번째 응립층에는 100개의 뉴런을 배치했습니다. 이닛 네트워크로 피클 파일인 샘플 웨이트에 저장된 학습된 가중치 매개 변수를 읽어옵니다. 가중치와 평형 매개 변수가 딕셔너리 변수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get 데이터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얻고 그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포문을 돌며 X에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한 장씩 꺼내 프레딕 함수로 분류합니다. 프레딕 함수는 각 레이블의 확률을 넘파이 배열로 변환합니다. 배열에서 값이 가장 큰 원소의 인덱스를 구합니다. 신경망에서 예측한 답변과 정답 레이블을 비교하여 맞힌 숫자를 세고 이를 전체 이미지 숫자로 나눠 정확도를 구합니다. 원소 784개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이 입력되어 마지막에는 원소가 10개인 1차원 배열이 출력되는 흐름입니다. 이는 이미지 데이터를 한 장만 입력했을 때의 처리 흐름입니다. 이미지 100개를 묶어 프레딕 함수에 한번 넘기면 X의 형상을 100x784로 바꿔 100장 분량의 데이터를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형상은 100x784, 출력 데이터의 형상은 100x10입니다. 이는 100장 분량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가 한 번에 출력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로 묶은 데이터를 배지라고 합니다. 0부터 len x까지 배지 사이즈 간격으로 증가하는 리스트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각 레이블의 확률을 넘파이 배열로 반환합니다. 배열에서 값이 가장 큰 원소의 인덱스를 구합니다. 데이터를 배지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장 정리입니다. 신경망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와 렐루 함수 같은 매끄럽게 변화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을 잘 사용하며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문제는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는 회귀에서는 주로 항등 함수를, 분류에서는 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합니다. 분류에서는 출력층의 뉴런 수로 분류하려는 클래스 수와 같게 설정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묶은 것을 배치라 하며 추론 처리를 이 배치 단위로 진행하면 결과를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